좋아요, 구독!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구진 게임 끝났다. LK99 초전도체 아니야 라는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급등락이 너무 큽니다, 대표님. 어떻게 오늘 시장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오늘 이제 방금 나왔다시피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논문대로 진행해 봤더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날 어제 장중에 이제 관련주들에 다 하한가 간다든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다 보니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것이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인가,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모멘텀이 왜 시장에 나왔는지 여기에 좀 관점을 둬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나온 타이밍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테마주가 급등했을 때의 타이밍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스코이오라는 사건을 2018년도 당시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오라는 이 함선이 이제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 함선에 이 안에 있는 보물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금화라든지 이런 금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150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제일제강, 지금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고 하죠. 이제 신일그룹이 당시에 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150조 원에 달하는 이 기업 가치를 반영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갑자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과거 2018년도의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도 굉장히 핫했던 이 테마 중에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뉴스 자료를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남북경영과 이제 돈스코이오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다라는 뉴스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만 봤을 때는 2018년도 연말 리포터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일제강이라는 그룹이 이제 먼저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기업주가 올라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연말에 나오죠. 연말에 증시 불안해 보물선 남북기업 등 테마주가 극성이었다.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차트상 봤을 때 7월달에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라는 테마의 모멘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000원대 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상한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혼자서 하한가 랠리를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역시 이 보물섬이라는 테마가 실체가 없고 다 거짓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남북경협 테마 아까 2018년도에 분명히 이 돈스코이오라는 보물섬 사태 그다음에 남북경협 테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다 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이라는 모멘텀은 2018년도 당시에 3월 달에 우리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남북기업주에 뭐가 나온다?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특사 파견 공식화의 남북기업주 급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남북기업 테마 무엇을 샀다 하셔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올라가는 것처럼 뭐 2배,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딱 한 번 이제 수급이 남북경협에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7월 달에 뭐 했습니까? 돈스코이오라는 사건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남북기업에 쏠려있던 수급들이 개인들의 수급들이 돈스코이오, 보물선 사태 이 제일제강이라는 그룹 종목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서 남북기업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언제 올라갔느냐? 아까 앞서 이 제이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봤듯이 이 보물섬 사태가 다 거짓이었구나, 조작되었던 거구나 라는 이 발표와 함께 이 수급이 죽으면서 남북기업주들이 다시 2019년도까지 랠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뭐와 굉장히
굉장히 흡사하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였습니까? 2차 전지주죠.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이 남북계열이죠. 이 2차 전지주 수급이 초전도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거 돈스코이오 사태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 지금 이제 증시 자체를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은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가파르게 개인들의 이제 비투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딱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바로 공매도의 급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급증하니까 2차 전지를 개인들이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되나? 지금이 고점인가? 아니, 더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2차 전지주들을 개인들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서워하고 있을 때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여기서 터진 게 뭐다?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를 봐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수급이 어디로 간다? 초전도체로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초전도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게 뭡니까? 공매도로 겁을 주기 좋았고요. 공매도로 겁을 주면서 조금 흔들어 줬을 때 뭐 한다? 개인들이 손절 유도하기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앞서 말했던 돈스코이오의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띄움으로써 2차 전지에 몰려있던 개인들의 수급이 다 초전도체로 이제 2차 전지에 손절을 유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돈스코이오 사태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스코이오 사태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돈스코이오 사태에서 결국에 남북경협이라는 모멘텀을 손절치고 돈스코이오에 올라탔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그 뒤에 돈스코이오가 죽고 나서 남북경협주가 다시 올라갔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방금 2차 전지에서 초전도체로 개인들이 다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매도를 활용해가지고 뭐 할 수 있었다? 공매도와 초전도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2차 전지의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방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은 지금 당장 죽이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왜? 당장 8월 달만 본다 하더라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2배고 3배고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9월 달에 당장 이제 아직 날짜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예상을 하고 있는 게 9월 달이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수익을 보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특정 누군가가 되었을 때는 아직은 뭐다? 2차 전지주를 죽이기에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당장 8월, 9월 달에 다가올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주를 더 올렸으면 올렸지 지금 죽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초전도체라는 이슈는 충분히 2차 전지주들의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한 이슈가 되기에도 충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의 차트예요. 이제 어제자의 에코프로 HN이라는 차트고요. 위에가. 그다음 밑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고요. 아래는 서남이죠. 자, 정확하게 어제자에서 뭐 했습니까? 뉴스가 나왔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서남이 무너지는 시점에 차트가 일치하는 게 뭐예요? 2차 전지주가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방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누군가가 이 2차 전지와 서남이라는 모멘텀을 동시에 함께 진행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앞서 사례 2018년도 돈스코이오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종목이 내가 물려버렸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진짜는 아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포지션과 행동은 뭐다?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가 2차 전지주를 더 올리기 직전
직전에 개인들을 털기 위한 이런 의도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앞으로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다시 찾아 나서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급등락이 정말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 역시 테마주 과열 관리를 지시했고요. 2차 전지 많이 아쉽죠. 사실상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성으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의 수급이 초전도체로 들어가면서 2차 전지에서 이제 공매도로 이제 몸살을 앓으셨던 분들 혹은 이 과정에서 손절하셨던 분들 많이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아직은 쉽게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차 전지에서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뭔지 투자 키워드를 더욱더 뽑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과열이 또 됐던 만큼 아무래도 다시 대장주를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딱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았던 2차 전지. 아마 보통 테마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테마의 순환매라고 늘 표현을 하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코로나가 제일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테마들이 있었지만 늘 그렇습니다. 테마가 다시 돌아올 때는 오르지 않았던 테마 중에서 좀 순환매를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찾아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찾으려고 하면은 역시나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분들, 되지 않았던 것들 아니면 이슈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당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 2차 전지에 죽지 않았으니까 개인들이 털려고 행동하는 거였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공매도가 가장 심했던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을 사면 되는구나 아니면 LS 그룹을 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앞서 방금 이 얘기한 세 개 그룹들을 뭐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금 제가 앞서 말했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죠. 그럼 오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 일단 집중되는 이슈가 또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모멘텀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손세정제가 이제 뭐 매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증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같이 나와주면서 오르지 못한 테마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이슈가 무엇인가 봤더니 최근에는 뭐가 나와요? 어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한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재사용에 관련해가지고 뭐합니까? 중국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터리 3사,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를 활용한 이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밝힐 만큼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오르지 않은 이 수혜주로서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폐배터리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전쟁도 그렇고 이제 이제 그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어떠한 것들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제한을 하게 되어버리죠.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9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물건, 중국의 원자재 이것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IRA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중국산 폐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뭐 생산 이런 원자재를 사용하든지 그래야지만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중국에서의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그 폐배터리에서 확보한 원자재를 가지고다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혜택을 제공해 주는 만큼 이 미국의 IRA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중국산 폐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중국 시장 규모를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럼 이쪽으로
중국으로서 돌파구를 찾는 게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중국으로서의 폐배터리 산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이 배터리 산업, 배터리를 생산이 중국이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터리가 많아요. 배터리가 많은데 보통의 이제 평균 수명이 5년에서 8년이죠. 그럼 2025년도만 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만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600조가 달한다고 하는 만큼 600조에 대한 성장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만큼 유일한 탈출구는 이제 중국에서 리튬을 가지고 오고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직접 가져다가 여기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서 시선을 돌리는 만큼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대장주로서 2차 전지 종목으로서 이제 아까 초전도체 만약에 내가 손실 봤어요. 그럼 이 폐배터리에서 다시 손실 복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폐배터리라고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유 코발트와 중국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 법인에 대한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살짝씩 꿈틀거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궁금증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순환매 돌았고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오른 건 안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여기서 그럼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에 뭐 맞아요. 안 오른 종목은 안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2차 전지와 조금만 엮여도 안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안 올랐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종목이 이제 20배, 뭐 30배, 뭐 100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올라봐야 2배, 올라봐야 4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오르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오르지 않은 게 폐배터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일단은 있습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이 종목이 뭐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슈가 되고 어제장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수혜를 받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한다, 뭐 한다 할 때마다 거래량을 터뜨리고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 기업이 폐배터리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할 때마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반사 이익의 종목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테크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뭐 이런 최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국내 최초로서 폐배터리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사실 이거는 뭐 리튬을 추출하고 이게 아니라 재사용,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재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혜, 아무래도 최초란 타이틀은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생각해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차트를 좀 더 보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영화테크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안 오른 건 아니에요. 한 3천, 4천대 있던 게 2만 5천까지 한 5배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하방의 상승 추세와 상단의 저항, 하단 추세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삼각 수렴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 시세가 되었든지
강한 하방 시세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봤을 때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강한 상방 시세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강한 하방 시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딱 기술적인 저항,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적어도 7,500원 정도, 이 자리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7,500원 정도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짧은 손절가 대비 강한 상방 시세를 기대했을 때는 전고점 25,000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라는 종목으로서 2차 전지가 더 크게 간다라고 하면은 신고가까지 노렸을 때는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화테크라는 종목 좀 집중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두 번째 종목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파워로직스 초전도체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초전도체로 이슈를 받고 급등하기 전에 애초에 뭐가 문제였냐고 하면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뭐가 문제냐? 초전도체, 차트를 보시 알겠지만 초전도체로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요. 어제장 시간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하락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애초에 폐배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차트를 좀 다음 차트 보면은 지금 이 폐배터리라는 종목 이슈로서 파워로직스가 뭐가 됐느냐?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하다가 역사적으로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언제?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근데 이 뭡니까? 최대 거래가 터진 것을 다음 차트를 보면은 이 자리가 어디냐? 정확하게 저항대, 11,000원 정도 저항대를 맞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주식으로 봤을 때 이슈 폐배터리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초전도체라는 이슈와 엮어서 최대 거래를 터뜨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좀 숨고르는 느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물량 소화 이후에 숨을 골랐기 때문에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다시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을 먹은가 동시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은 지금 위로 올려 사시는 게 아니라 한 6,000에서 7,000 정도 빠질 때 초전도체로서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이 빠지고 나서 그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또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파워로직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